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꺼리고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4일과 5일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9일 본투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아무거나 있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감염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도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세중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사전투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코로나의 대확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만 명 이상씩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대선 기간에만 1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사전 투표자의 경우 둘째 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본투표 날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투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놓치기 쉽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족 중 코로나 환자가 발생할 경우 투표를 포기할 뜻을 밝힌 사람이 25%에 달합니다. 전염병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노년층의 경우 투표가 더욱 쉽지 않을 겁니다. 여야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투표 불참은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때에 미리 사전투표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겠다는 얘기는 국민이 정부를 전적으로 믿는 신뢰의 바탕 위에 있다면 당연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정부를 믿고 이해하고 따라가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4일 사전투표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는 얘기의 대부분은 사전투표를 했다가는 4.15 부정선거 때를 훨씬 능가하는 수법으로 투표율을 조작할 게 뻔한데 거기에 또 속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봤습니다. 정권 교체를 하고 반드시 제대로 된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는 열정이라고 해야 할지, 정의감과 애국심이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은 돌려서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불과 지난 5년 동안에 이토록 많은 불신을 쌓아왔던가 하는 섬뜩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상당수는 지난 4.15 총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거 유관자나 유권자들 가운데는 확실한 물증과 근거를 제출하며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어도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공직자들이 노골적으로 깔아뭉개며 시간을 보냄으로써 국민의 참정권과 주권을 강탈당했다는 극도의 불만과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생업을 덮어버리고 하고 한 날 부정선거 규탄을 외치는 사람들의 집회와 개인적인 캠페인이 도심 요소에서 끊이질 않겠습니까? 부모, 자식, 형제, 친구도 믿을 수 없고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된다면 그게 제대로 된 사회입니까? 사람 사는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최근에는 정치도 믿을 수 없고 정부, 여당, 법원, 검찰, 언론에 이르기까지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죽자 사자
탈원전만을 밀어붙이던 문 대통령은 며칠 전 느닷없이 60여 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소통수석은 언론이 문 대통령의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언론 탓을 함으로써 불신과 의혹만을 키웠습니다. 어리둥절한 일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국방부는 지난달 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과 장사정포 요격체제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시험 발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적 요격도 없이 실시된 초기 단계 실험을 성공이라고 과대 포장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SAM 시험 발사 홍보 영상은 조작 논란에 휩싸이기까지 했습니다. 2017년 5월 태평양 한복판인 콰잘린 환초에서 미군이 시험 발사한 다른 무기체계 영상을 LSAM인 것처럼 삽입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러니 뭘 믿겠습니까? 최근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 이상 나오고 재난대책본부를 이끄는 국무총리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정부는 대선 후로 예정됐던 거리두기 조정 일정을 앞당기는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늦춘 당국은 지난 1일에는 방역 패스를 전격 해제했습니다. 이 현 지침은 오는 13일까지 유지할 계획이었지만은 갑자기 일정을 당겨서 오늘 내일 새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당국은 계속 강경 일변도였습니다. 그런데 2주 전부터 태도가 돌변해 방역을 초고속으로 완화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미크론의 독성이 델타보다 약하다고는 하지만은 확진자가 폭증하는 바람에 3일 어제 현재 하루 확진자는 39만 6천 명이었고 사망자는 128명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때에 정부 방침이 급변한다면 선거를 의식한 결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사전투표 관리를 믿지 못하는 판에 사전투표를 권장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도 각 정당들도 전 투개표 과정은 야당 참관인과 공명선거 감시단이 지켜보고 투표함 이동 때에도 이들이 동행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24시간 CCTV와 보안 경비 시스템이 가동된다며 사전투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법과 법질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과 언론 종사자들마저 신뢰를 잃고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밤새워 투표함과 개표장을 지키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고도 제대로 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가혹하게 다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아지 끌려다니듯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직자들의 모욕감과 자존심은 무엇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